자, 순열과 조합인데 지금서부터 배우는 건 첫째 경우의 수예요. 자, 경우의 수를 계산해 줄 때는 니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경우의 수는 어떠한 공식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 분류를 하는 게 문제가 된다. 분류를 한 다음에 공식을 쓸 생각을 해야지 머릿속에서 공식만 집어넣고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찾으면은 100이면 100 다 틀린다 이거는. 공식은 맨 마지막에 단 한 번 내지는 쓰지 않든지 그렇게만 쓰는 것이지 지금서부터 배우는 공식은 그렇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경우의 수를 배울 때는 첫 번째 분류하는 것부터 배우는데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은 고부의 법칙과 하부의 법칙이야. 자, 먼저 하부의 법칙서부터 한번 봅시다. 자, 용어의 이름에서 보듯이 누구누구의 공식, 누구누구의 뭐 이런 것도 없어. 왜 그러겠어? 굉장히 화려한 말도 없죠? 왜 화려한 말도 없겠어, 이거는? 현대에서 만들어진 거야, 이거는. 이거는 프로젝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문 중에 대표적인 경우야. 그래서 야, 이걸 갖다가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주사위를 던지다 보니까 뭔가 규칙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규칙이 어떤 것인지를 니네가 좀 한번 찾아내 볼래 하고서 도박사들이 수학자들한테 의뢰를 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와 확률의 시초가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법칙도 없어. 왜? 수학자들이 여럿이서 한꺼번에 동시에 연구 작업을 해가지고서 아, 이런 경우는 그러면은 합의 법칙이라고 부르자. 왜? 많이 하다 보니까 합의 법칙을 써줄 때는 그런 경우는 합의 법칙이라고 써서 나타내주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서 많이 봤지? 집합에서 봤던 거지? 네. 집합이랑 똑같은 개념으로 들어가요. 집합과 동등한 개념으로 놓고 풀면 돼 이거는. 됐어요? 자, 그래서 두 개의 합집합이 주어지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많이 보지? 1서부터 100까지가 있더라. 2의 배수임과 동시에 3의 배수다.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해줬어? 2의 배수 몇 개? 50개에다 3의 배수 몇 개? 33개. 두 개의 교집합 6의 배수 몇 개? 몇 개? 몇 개? 됐어요? 이렇게 빼줘서 계산해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됐지? 그럼 답이 무엇이냐? 됐어요?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거 여기서 배반사건 용어도 다 이런 식으로 나와. 배반사건이라는 것은 뭘 배반사건이라고 그러니? A 교집합 B가 있어 없어? 없는 거 됐냐? 배반사건이라는 것은 뭘 배반사건이라는 것 더 세배 합의 법칙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야 이제부터. 자, 배반사건이라는 것은 한 사건이 일어나면 다른 사건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다른 사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걸 배반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봤던 게 뭐냐? 자, A 도시서부터 A에서 B까지 가는데 버스가 2가지가 있고 기차가 3가지가 있어. 경우의 수가 있어.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나와? 자, 이거 뭐야? 버스 타면 지하철 탈 수 있어 없어? 기차 못 타죠? 기차 타면 버스 탈 수 있어 없어? 못 타죠? 자, 그랬을 때 한 사건이 일어나면 다른 사건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죠? 그랬을 때 더해가지고서 5가지로 나타내주는 걸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고배 법칙이에요. 자, 고배 법칙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야? 그걸 배반사건이라고 얘기를 해. 이름을 그렇게 맺힌 거야.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붙였나 보지. 몇 가지 사건들이 있으니까 이제. 자, 두 번째 고배 법칙. 자, 고배 법칙은 뭘 고배 법칙이라고 그러냐? 두 사건이 모두 일어나야 사건이 종결된다. 둘 중에 하나가 안 일어나면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그랬을 땐 곱하기를 써줘.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A서부터 B까지 가는데 B를 거쳐 C로 가는데 여긴 2가지 경우가 있고 여기 3가지 경우가 있어. A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 C까지 경로는 몇 가지? 얼마?
2 곱하기 3에서 몇 가지가 나오더라? 6가지. 왜? A에서 B까지 가는 것만 일어나면 사건이 종결돼, 안 돼? 안 되죠. 두 사건이 모두 다 일어나야 종결되는 거지. 이렇게 고배 법칙을 써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 섞여서 나와. 한 가지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 B, C가 있는데 A에서부터 B까지 두 가지, B에서부터 C까지 한 가지, A에서부터 C까지가 이렇게 또 한 가지 있다. 또 두 가지 나볼까? 자, A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 C까지 가는 경로는 모두 몇 가지? 자, A에서 B를 거쳐 C를 갈 수도 있죠. A에서 곧바로 C로 갈 수도 있지. 여긴 두 가지, 세 가지가 곱하기로 들어가서 6가지 나오죠? 여긴 두 가지 나오지. 두 경로는 뭐 해줘야 돼? 더 해줘야 되죠. 왜? 위에 경로 일어나면 아래 경로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더해서 이거는 몇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야? 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됐지? 자, 이렇게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와서 규칙적으로 좀 써줘야 될 필요가 생긴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다은이네 집 식구가 5명이야. 5명이야. 맞지? 내가 뭐 거짓말해? 자, 첫 번째, 일렬로 사진 찍는 방법. 일렬로 사진 찍는다.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 자리를 차지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지? 일렬로 사진 찍는다.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120가지가 나왔죠?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모님이 이웃해야 된대. 부모님은 절대 안 떨어지신대. 사진 찍는데. 그럼 몇 가지가 있을까요? 부모를 하나로 어떻게 해, 우리는? 합치고 나머지 이렇게 셋이 있는 거죠? 그럼 몇 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이건 다 할 줄 알지? 곱하기 누가 더 들어가야 돼? 부모님이 뭐 할 수 있어? 자리 바뀔 수도 있는 거죠. 2 곱하기 1 들어가는 거지. 자, 지금 쓰듯이 굉장히 많이 쓰는 규칙들이 나왔어. 숫자들을 계속 나열해서 쓰는 규칙들이 나왔지? 응?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직순열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일렬로 배열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자, n개를 일렬로 배열했다. 일렬로 배열했다. 하도 많이 나오니까는 n 팩토리얼이라는 이런 기호를 써줘. n 계승 또는 n 팩토리얼이라고 써줍니다. 됐어요? 그럼 1 팩토리얼은 그럼 뭐가 되겠어? 1. 0 팩토리얼은 1이 나오죠. 한 개도 일렬로 배열하지 않아.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나와? 하나도 배열하지 않아.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지. 그럼 다른 것도 다 1씩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니? 몇 팩토리얼? 5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됐죠? 5 팩토리얼이니까 120까지 나오고. 요거는 그럼 뭐라고 써주겠어? 4 팩토리얼 곱하기 얼마? 2 팩토리얼로 써준다는 얘기죠. 0은 0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 1에다가 하나도 안 곱했어. 그럼 뭐 나오니 결과적으로? 곱셈에 대한 항동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됐어요? 자, 이러한 기호를 써서 나타내 주는 거야. 그럼 여기도 팩토리얼을 써서 문제를 풀겠어? 거의 아니죠. 뭐를 하는 거야? 경우를 분리해서 늘어놓으면 되는 거죠. 됐지? 경우 분리해 주는 게 힘든 거지. 니네한테 이러한 직순열 잡아내는 게 힘든 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직순열에서 n 팩토리얼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5명이 있더라. 5명이 있는데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했다. 됐어요?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했다. 자리가 그럼 몇 군데 나오는 거야? 3군데 나오는 거죠?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5가지. 5명 중에 아무나 올 수 있지. 그 다음에 4가지. 그 다음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오는 거가 되겠죠. 즉 n명 중에서 r명을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니? n, p, r이라고 써주고 p는 대문자로 크게 써준다. n, p, r이라고 써주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n 곱하기 n-1 곱하기 땡땡땡 해서 n-r-1까지 몇 개를 일렬로 늘어놓는 거야? n서부터 몇 개를 일렬로 늘어놓는 거라고. n-r인가? 몇 개를 일렬로 늘어놓는 거니?
R개를 일렬로 늘어놓는 거야. R개면 어떻게 되겠냐? 여기서부터 n 플러스 1이든가 n 마이너스 1이든가. 그냥 별 기억도 아니네. 마이너스 R 아니에요? 왜? 여기서부터 몇 개를 일렬로 늘어놓는다고? R개를 일렬로 늘어놓는 거죠. 됐어요? 위에서부터 몇 개? 알게. R개. 그럼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냐? 근데 그러면 여기서 5명 중 3명 선택한 건데 5명 중에 3명 선택했으니까 3개 내려갔다고. 여기서부터 R개 내려갔어. 그럼 여기 n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R이 되겠냐고. n-0서부터 시작했어. n-0, n-1, n-2에서 이게 R개야. N 마이너스 됐어요? 어? 아, 그럼 뭐가 되겠어? R-1 이렇게 들어간다 이 얘기야. 됐어요? 어?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n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npn은 뭐가 되는 거게 되겠니? 이게 n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됐죠? n개 중에서 n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늘어놓는 거죠. 됐냐? 그래서 npr이라고 써줬을 때는 위에처럼 저렇게 써주기도 하지만 n 팩토리얼을 밑에는 누구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 얼마를? n 팩토리얼을 누구로 나눠주면 되겠니? 요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 n-r서부터 차례대로 쭉 나오겠지? 어? 됐니? n-r 팩토리얼을 뭐로 해주면 돼? 나눠주면 된다 이 얘기죠. 됐어요? 자, 이렇게 써주는 거. 그것이 무엇에 관한 얘기다? 거기 나와 있는 거. 순열과 조합에서 첫 번째 팩토리얼과 퍼뮤테이션, 그 다음에 거기까지가 나와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순열에서 나와 있는 것들 여러분들 거기 있는 거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1번부터가 모르겠는 게 있어요. 당연 수의 합이 나가야 되지. 지금 뭔 고민하고서 질문하는 거냐? 문제나 읽어보고 질문하는 거냐?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수합이 4의 배수. 눈의 수합이 4가 나올 수도 있고 8 나올 수도 있고 10이 나올 수도 있다. 1 더하기 3, 2 더하기 2, 3 더하기 1, 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2 더하기 6, 3 더하기 5, 4 더하기 4, 5 더하기 3, 6 더하기 2, 6 더하기 6 또 있어? 또 그럼 있냐? 양쪽은 그냥 다 경우의 수는 내가 제일 먼저 뭐부터라고 그랬어? 공식은 뭐라고 그랬냐? 맨 마지막 일단 뭐 해보고? 다 해보고. 아니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걸 갖다 지금 그걸 똑같이 또 얘기하게 하면 어떡하는 거냐? 됐어? 네. 그렇게 해서 니네가 문제를 풀어주는 게 경우의 수가 거기서 나와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예를 들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얘가 이거야. 자, 남학생 3명하고 여학생 3명이 있더라. 1번 일렬로 배열. 문제 풀어. 2번 여학생끼리 이웃한다. 3번 남학생은 이웃하지 않는다. 경우의 수 다 구해보세요. 시작. 요거는 6팩토리얼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여학생끼리 이웃한다. 어떻게 되니?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여학생 3명을 붙여버리면 되죠. 4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왜 여학생 3명을 붙이면은 남이 남지? 남네요. 하나 요렇게 4개 몇 개야 요거? 4개 4명이지? 일렬로 배열하고 그다음 여학생끼리 안에 있는 여학생 3명끼리 뭐 해줘야 돼? 그 여자는 3팩토리얼로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다음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어떻게 되냐? 4땡 곱하기 3땡을 빼요. 틀렸죠.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으면 2명 붙고 1명 붙는 경우도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셋 다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지. 2명만 붙어 있어도 이웃하다라고 얘기하죠. 그치? 그럼 어떻게 한다 이거는? 2명 붙어 있는 게 자, 헛소리 하지 말고 먼저 여학생을 뭐 한다? 여학생을 배열한다. 여학생 배열했어. 하나, 둘, 셋.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자, 1번 남학생이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니?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1번 남학생이 갈 수 있는 것이 4군데죠.
2번 남학생이 갈 수 있는 거는 1번이 간 자리를 제외하고 세 개. 아무 데나 다 갈 수 있죠. 3번 남학생이 갈 수 있는 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답을 쓰면 3팩토리얼 곱하기 4p 3이 되는 거죠. 답은 2번과 똑같이 나오겠지. 재수가 좋아서. 됐죠? 그렇게 푸는 것보다 여기 어차피 여학생 이웃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두 명이 했을 때 구해갖고 저렇게 풀면은 졸라게 오래 걸립니다. 자. 남학생이 이웃하지 않으니까 음. 그 말은 남학생이 흩어져야 된다는 얘기지. 여학생 틈바구니 사이사이로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지. 여학생끼리는 이웃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 안 해, 얘네는. 그래. 하여튼 남학생만 떨어지면 되는 거다. 됐죠? 그럼 저 4는 3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이렇게 막 자꾸 복잡하게 생각을 하냐. 자리가 몇 아니 군데다. 자리가 이렇게 사이사이 공간 나오면 서 있는 사람 플러스 1이면 되는데 그냥 눈에 네 개야. 왜 자꾸 이상하게 생각을 해? 큰 수랑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순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웃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것이죠. 거기 여러분들이 알아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원순열. 자, 원순열을 뭘 원순열이라고 그래? 아까 직순열이 아니라 이번엔 원으로 둘러앉는 것을 우리는 원순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원으로 둘러앉는데 잘 보자. 원으로 둘러앉을 때는 A, B, C가 오나 이렇게 오는 거하고 A, B, C가 오는 거하고 어때? 이렇게 앉으나 이렇게 앉으나 어떻다? 똑같아요. 같은 거죠. 여기서부터 A, B, C를 앉아도 이거는 똑같은 거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다 원순열 같은 걸로 간주하죠. 그럼 자리가 n개가 뱅뱅뱅뱅 도르니까 풀기가 귀찮아. 그래서 원순열을 풀어줄 때는 자, n명이 원에 둘러앉는다. 자, n명이 원에 둘러앉는다라고 했을 때는 자,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이렇게 한 명을 뭐 해버린다? 한 명을 고정시켜버린다. 물론 풀이 방법 두 가지를 다 익혀놔야 된다. 한 명을 고정시켜버리면 원이 돌겠어, 안 돌겠어? 안 돌죠? 나머지는 그럼 뭐가 돼버리는 거야? n-1명은 직순열이 돼버리는 거죠. 한 명을 고정시켜버렸으니까 나머지는 다 뭐야? 일렬로 배열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가 돼버리는 거지? 자, 이렇게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n-1 팩토리얼 한 명을 고정시켜도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자, n군데가 뭐 하고 있어? n군데가 대칭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원으로 n명이 둘러앉으면은 n군데가 이렇게 대칭하고 있는 거잖아. 중심에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다 대칭하고 있는 거지? 대칭하고 있으니까 n 팩토리얼을 갖다 누구로 나눠버린다고 생각을 해? n으로 나눠버린다고 생각을 해버려.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찬가지 n-1의 팩토리얼이 됩니다. 됐어요? 자, 예를 들면 별로 안 된 것 같아. 자, 부모하고 아이 4명이 있더라. 6명이서 첫 번째 원탁에 앉아서 식사한다. 원탁에 앉는 방법은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모가 마주보고 앉는다. 세 번째 부모가 이웃해서 앉는다. 방법은 모두 몇 가지가 있을까요? 시작. 자, 원탁에 앉는 방법은 다 해서 몇 명이야? 6명이죠? 6명이니까 뭐가 되겠어? 5팩토리얼로 해주면 되겠지? 됐냐? 120까지가 나오고 부모가 마주본다. 부모를 뭐 해버려? 부모를 고정시켜. 그럼 자리가 몇 개 남았니? 4개. 4팩토리얼. 됐죠? 세개 나온 거 아니에요? 아이 4명이다. 그 다음 부모가 이웃해서 앉는다. 그래서 부모가 이웃해서 앉으면 부모를 갖다가 이웃한다. 그럼 뭐 해버려? 고정시켜요. 붙여버리는 거죠. 아이 4명하고 그러면은 부모하고 하나, 둘, 셋, 넷이 둘러앉는 거죠. 그럼 4팩토리얼에 곱하기 부모가 무엇 할 수 있어? 자리 바꿀 수도 있죠. 됐지? 됐냐? 부모를 어쨌든 고정시키신다는 거죠? 부모를 왜 고정시키니? 5명 중에 누가 고정될지 나도 모르지. 부모를 묶는다는 거죠. 이웃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걸 우리는 원순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원순열에서는 그 다음 나오는 게 자, 지금은 원으로 대칭되어 있지만 꼭 원으로 대칭되라는 법은 없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대치됐다. 직사각형으로 들어갔을 때는 n 팩토리얼을 그럼 뭐로 나눠주면 되겠어? 몇 군데에서 대칭되고 있니? 두 군데.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럼 정사각형 배열을 했다.
정사각형 배열을 했어.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 배열을 하면 n 팩토리얼을 뭐로 나눠주면 되겠니? 몇 군데에서 대칭되고 있어? 네 군데에서 대칭되고 있죠? 4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정삼각형으로 배치됐다. n 팩토리얼을 뭐로 나눠주면 되겠어? 3으로 나눠주면 되고 똑같은 거야. 정육면체로 배치됐다. n 팩토리얼을 뭐로 나눠주면 돼? 6으로 해서 나눠주면 된다 이 얘기죠. 됐지? 자,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오면 이제 어떻게 나올지 나도 잘 모르겠어. 자, 예를 들어서 남자 4명, 여자 4명이 있더라. 4명을 갖다가 이러한 식탁에 앉히는데 남녀 한 쌍이 앉아야 된다. 남녀 한 쌍씩 앉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 자리는 이렇게 배치돼 있어. 뭐 이런 문제를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거야. 자, 먼저 누구부터? 남학생부터 돌리면은 3팩토리얼이 되겠죠. 3팩토리얼이죠. 아, 이거 남학생끼리 배치돼 있어? 4팩토리얼이 되겠구나. 4팩토리얼을 뭐로 나눠주면 돼? 4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니까 3팩토리얼과 똑같죠. 얘한테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지. 옛날 암산해가지고서. 자, 그 다음에 여학생은 그럼 뭐가 되겠어? 네 군데죠. 이렇게 자리가. 됐죠? 그 다음에 여학생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여학생은 직순열이 돼버리는 거죠. 남학생 자리가 고정됐으니까. 됐죠? 그 다음 다 곱하기 뭐가 들어가야 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들어가야 돼. 왜 이거 들어갔어? 각 자리에 누가 바뀔 수 있어? 남녀의 뭐가? 위치가 바뀔 수 있지? 남, 여가 앉을 수도 있지만 여, 남이 앉을 수도 있죠? 됐지? 각 자리도 다 몇 팩토리얼? 그럼 2 곱하기 1로 다 돌려줘야 되는 거죠, 원래는. 됐지?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원순열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잠깐. 이해했어? 같은 것이 포함됐다. 자, 같은 것이 포함되는 순열도 있다. 예를 들어서 AA, A, B를 일렬로 배열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AAAB나 AABA나 ABAA나 BAAA가 되는 거지? 즉 A끼리 자리 바꾸는 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그렇지? 자, A끼리 자리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랬을 때는 n 팩토리얼을 여기는 p 팩토리얼, q 팩토리얼, r 팩토리얼 무엇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은 것이 있는 것끼리는 다 모여버려야 되겠어. 같은 것이 자리 바꾸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는 전체를 다 배열한 다음에 같은 것끼리 자리 바꾼 거로 나눠버리는 거야, 그냥.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AAA, BBBB 이걸 일렬로 배열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먼저 전체적으로는 7팩토리얼이 노는 거지. 됐니? 일렬로 배열했다. 7팩토리얼 돌리고 A끼리 자리 바꾸는 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3팩토리얼을 나눠버리는 거야. 이 안에는 A끼리 자리 바꾸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B끼리 자리 바꾸는 것도 의미가 없죠. 그것도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건 알겠는데 아까 그 탁자 모르겠어요. 어디를 모르겠어. 이게 남자가 내 자리 중에 한 자리만 앉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여기 하나, 둘, 넷, 셋, 4개 중에 각각 한 자리씩 앉아야 돼. 그럼 남자를 배열하는 방법은 뭐가 있겠니? 남자를 배열하는 방법 이거 있을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남자를 앉혔으니까 여자는 뭐가 되겠냐. 왜 여자는 남자가 자리 잡았으면 여자는 직순열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탁자가 돌아? 안 돌잖아. 대칭이 돼? 안 되잖아. 남자 1, 2, 3, 4는 다른 거다. 그럼 여학생은 직순열로 되겠지.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는 다 무엇을 할 수 있어? 둘이 자리를 바꿀 수가 있지?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20 다 돌려야 돼. 곱하기 2 해줘야 돼. 각각 쌍이 다 돌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 같은 것을 포함했을 땐 이런 식으로 들어가진다라는 거죠. 그럼 같은 것을 포함해서는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야. 자, 이렇게 길이 있더라. 자,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경로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니? 최단거리야. 돌아가는 거 없어. A에서부터 B까지 가려면 일단 동쪽으로 몇 칸을 가야 되니?
동쪽으로 4칸을 가야 되죠. 어디로 갈지 나도 모르겠어. 그 다음 북쪽으로 몇 칸을 가야 되니? 셋, 4칸을 가야 되는 거죠. 북쪽으로도 4칸을 가더라. 됐죠? 이거를 일렬로 배열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8팩토리얼을 누구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 4팩토리얼, 4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와우. 자, 그 다음 니네들한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내신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이런 거 많이 나왔을까? 여기 못 지나간다라고. 네. 이런 거 나올 때는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주는 게 숫자를 쓰는 게 제일 빠르다 이건. 많이 해봤죠 이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로는 2가지죠. 이쪽으로 오나 이쪽으로 오나. 그럼 여기까지는 3가지, 여기는 4가지, 여기는 5가지 있지? 그 다음 여기는 3가지, 6가지, 10가지, 15가지 있겠지? 됐어요? 그 다음 거는. 그 다음 여기 못 지나가죠? 그럼 여기는 몇 가지? 왜 저기 여기까지예요? 3하고 3 더했다. 이쪽 경로에서 들어오는 거하고 이쪽 경로에서 들어오는 거. 여기까지가 3가지, 여기까지가 3가지다. 안 배웠냐? 초등학교 때 이거?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우든 초등학교 때 배우든 노상 나오는 건데 이거는. 여기는 10가지. 그럼 여기는 몇 가지냐? 25가지. 여기는 계속 한 가지죠? 그럼 여기는 또 10가지지? 여기는 못 오니까. 여기는 11가지. 여기는 그럼 몇 가지? 35가지. 그럼 여기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46가지가 답이 되는 거죠. 됐지? 둘 중에 어떤 거로 쓸지 나도 몰라. 두 개에 다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알파벳 배우라는 거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 했니? 여기까지가 순열에 대한 대표적인 얘기들이죠.